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중학교 2학년 역사를 함께 공부하게 될 역사 선생님 임경은입니다. 여러분이 시흥중학교에 오면 선생님과 함께 제일 처음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프라인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역사 수업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역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과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등을 먼저 설명한 후에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 교과서 필요합니다. 교과서 꼭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몇 쪽을 보세요, 몇 쪽 그림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노트북 앞에 교과서를 꼭 함께 놓고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노트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학습지를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주기는 하지만 역사 공부는 직접 시간의 흐름대로 여러분이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 그리고 필기할 수 있는 필기도구 등을 준비해서 컴퓨터 앞에, 노트북 앞에, 핸드폰 앞에 앉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준비는 끝났고 나머지는 여러분 차차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역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뒤이어서 역사를 더 깊이 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역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교과서 12쪽에 역사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12쪽을 펴고 노트 필기할 준비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역사의 의미는 교과서 12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외우지 말고 의미를 달달달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외우지 말고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역사를 한문으로 하나하나 나눠서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여기 한문 안 쓸게요. 한문 쓰지 않고 뜻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역사. 이 역자는 무슨 역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나간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 그리고 내가 겪어온 일. 이런 걸 역자라고 한대요.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랑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한 것도 이제 지나간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지나갔어, 내버려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록한대요. 자, 밑줄 긋고 씁니다. 자, 기록 사자예요. 그러면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나간 일에 대한 기록이란 뜻이에요. 지나간 일에 대한 기록. 내가 온라인 클래스로 공부했어. 이건 지나간 일. 내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적었어. 기록. 이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는 또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역사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나누고 역사란 단어 이렇게 둘로 나눌게요. 자,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자, 또 하나는 여기 기록이라는 단어 있죠. 기록으로서의 역사. 자, 역사가 두 가지 의미로 나뉜대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자, 내가 온라인 클래스로 공부를 하는 것도 역사. 내가 오늘 라면을 끓여 먹은 것도 역사. 자, 뭐 미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몇 명이 확진자가 생겼다도 이것도 역사. 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EBS 접속이 안 됐다도 역사.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후세한테 알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남겨야 할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내가 오늘 겪은 일, 온라인 클래스가 접속이 안 됐어, 라면을 끓여 먹었어, 라면이 뭐 맛이 없었어, 친구랑 게임을 했어. 모든 것들이 역사인데 이걸 우리가 전부 다 기억하고 전부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선택한대요. 선택, 중요한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었고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했고 온라인 클래스라는 걸 시작했고 이런 거를 선택한대요. 그래서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의 교과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과서는 어떤 역사냐면 보세요. 자, 우리 조상들이 겪은 일들을 자 적었죠. 기록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니까 자, 아주 중요한 것들 이건 후세가 꼭 알아야 돼 하는 것들 위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교과서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실을 팩트를 기록하면 좋겠지만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면 좋겠지만 자 여기 봐봐 보세요. 기록은 누가 해요? 기록은 누가 해요? 요즘 같으면 컴퓨터가 하고 AI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기록을 하죠. 그리고 옛날에 2020년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 사람이 기록을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이고 항상 사실만 기록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땡땡 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자 쓰세요. 기록자의 가치관이 들어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그 생각을 여러분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관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가치관이 여러분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졌죠. 너무 많이 퍼져서 미국에서 몇 명, 중국에서 몇 명, 우리나라에서 몇 명 막 등등등등 너무 많이 퍼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로 팩트로 알고 있기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실이죠. 팩트죠. 그러면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됐다. 사실로서의 역사 맞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내려와서 만약에 그거를 선생님이 적어요.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격리되고 했다. 중국 이상하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으면 그건 선생님의 가치관이 아주 많이 들어간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주 많이 들어간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할 때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누구의 생각이 막 많이 들어가면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생각들을 걷어내고 역사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 현재 중학교 2학년에서 할 수 있는 하기에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그래도 최소한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역사의 의미는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역사의 의미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되고 여기서 포인트 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13페이지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단어를 기억하면 이제 역사책이 좀 더 술술 잘 익히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13쪽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 별표 치시고 사료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료라는 단어.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 옛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의 역사를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누군가 적어놨겠지. 누군가 적어놨거나 아니면 뭔가 만들었거나 그리고 아니면 뭔가 흔적을 남겼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 사람들이 흔적을 남겼대. 이런 기록이나 뭘로나 하여튼 흔적을 남겼대. 그 흔적을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사료라고 부릅니다. 사료. 자 그러면 사료는 자 여기 보세요. 역사. 밑줄 긋고 씁시다. 자 역사. 사자는 역사의 줄임말. 그 다음에 로자는 재료의 줄임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뭐 했는지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기록물, 흔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엔 이랬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걸 한 줄로 적어줄게요. 여러분 노트에 필기하세요. 역사
연구에서 쓰이는 필요한, 자,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이 뭔가 남겼겠죠. 뭔가 흔적을 남겼겠지. 자, 유물. 자, 옛날 사람들이 쓰던 밥그릇, 뭐 옛날 사람들이 쓰던 농기구, 옛날 사람들이 쓰던 대포, 이런 것들이 사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옛날 사람들, 옛날 왕들이 살았던 유적지, 이런 것들도 사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기록. 요즘 같으면 여러분 막 이렇게 캠코더로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역사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종이에 쓰는 기록이었어요. 자, 씁니다. 문자, 기록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료구나. 아, 내가 본 경복궁. 아, 내가 본 조선왕조실록. 아, 내가 본 그런 토기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개념 두 가지. 하나는 역사. 두 번째는 사료.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역사 같은 경우에는 자,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한 일들을 역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지나간 모든 것들을 배우고 모든 것들을 알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선택되어진다고 했죠. 그 선택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하나, 자, 뭐가 들어가냐면 누군가 기록하죠. 사람이 기록하죠. 돼지가 기록하는 거 아니잖아. 자, 사람이 기록하죠. 사람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들어간다. 자, 두 번째, 그 기록물들, 사람이 남긴 유물들, 그리고 왕이 살았던 유적들, 이런 게 다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 공부하는 데 쓰이는 것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사료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역사의 의미, 그 다음에 사료의 의미 등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지나간 일이 무엇이었는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알고 싶으면 옛날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사료를 찾아보면 돼요. 그런데 사료를 찾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록물이 많아요. 기록이 많고 어떤 사람의 일기도 있고 그리고 왕의 일상을 쓴 것도 있고 기록이 많아서 아, 옛날 사람들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거꾸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아, 이때는 이런 일, 더 전에는 이런 일, 더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어느 순간 기록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문자가 있을 때는 우리 한글 같은 아니면 영어 같은 아니면 뭐 라틴어 같은 문자가 있을 때는 기록물만 살펴보면 돼요. 기록물만 살펴보면 되는데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막 7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는 사람은 살았지만 인간은 살았지만 그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문자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남긴 것들을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기록이 없어요. 자, 기록이 없으면은 아주 옛날에 100만 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썼던 물건,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 상상할 수 있는 물건이나 화석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자,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먼저 필기를 하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노트에 이 제목 쓰시고 자, 네모칸을 이렇게 그릴게요. 자, 네모칸을 이렇게. 자, 반듯하게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네모칸은 약간 길게 그리세요. 그리고 이거를 반절로 나누세요. 자, 반절 나눴어요. 반절. 그럼 선생님이 왜 이렇게 반절을 나눴는지 이 밑에 다 써줄게요. 자,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기준?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자, 이 전에는 문자가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
뭐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때는 문자조차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문자가 생겼어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문자의 사용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문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문자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불러요. 지나간 일에 대한 기록한다는 게 역사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도 역사라고 불러요. 그럼 쌤, 문자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자 없을 때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자 없을 때는 역사시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쓸게요. 선사시대. 이때는 문자는 없었지만 분명히 사람이 살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긴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사시대, 뭐 석기시대 이런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선사시대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 자, 이 밑에다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이때는 문자가 없어. 문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았어? 이 사람들 뭐 쓰고 살았어? 이 사람들 농사는 어떻게 지었어? 자, 쓸게요. 유물, 유적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죠.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 유적 다시 써줄게요. 자, 역사시대는, 자, 여기 문자, 이제 문자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들아, 자, 기록, 그 다음에 이때도 역시 유물이나 유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자, 문자의 사용, 자, 기록을 사용. 그러면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없어. 근데 뭐 먹고는 살았을 거 아니야.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선사시대라고 불러요. 자, 동그라미 하세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건 여러분도 동그라미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은 이 칠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웠다 썼다 하지만 여러분은 노트에서 위에서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아까 선사시대 설명했죠? 자, 두 번째는 뭐 설명할 거냐면 여기다 쓸게요. 인류의 기원. 인류의 기원. 자, 그러면은 먼저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보고 있으면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인류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달에서 떨어졌는지 우주에서 떨어졌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인류는 탄생했고 그 인류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 자, 여기서 질문. 자, 그러면은 우리 동물들 중에 코끼리, 사자, 뱀 뭐 등등등등 동물들 중에 가장 우리랑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뭘까요? 가장 비슷한 유전자. 첫 번째 힌트는 세 글자. 원숭이 아닙니다. 자, 뭘까요? 정답은 침팬지예요. 침팬지. 그러니까 원숭이과의 그런 유인원 중에 하나인데, 침팬지가 우리와 가장 유사한, 가장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침팬지랑 가장 유사한데, 침팬지가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뚝 떨어졌는지 그건 선생님이 과학적으로 밝힐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처음에는 인간이 침팬지나 원숭이와 아주 유사한 모습을 지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침팬지와 원숭이나 우리랑 가장 큰 차이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의 뒤에 유전자를 조사하면은 몇 프로가 비슷하냐면 98% 이상 비슷하다고 해요. 너무너무 많이 비슷한데, 이 침팬지랑 우리랑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오프라인 같으면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보고,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동물원에서 본 침팬지 어떻게 걷죠? 어떻게 걷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를 타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 땅을 걸을 때는 네 발로 기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걷죠? 여러분 네 발로 기어다녀요? 아니 절대 아니죠. 우리는 일어서서, 자 일어서서 두 손 자유롭게, 자 두 발로 걸어다녀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일단 섰어, 자 직립. 자 일단 아주 곧게 섰죠, 직립. 그 다음에 보행, 직립 보행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가장 인류의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그 사람은 직립보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뭐 침팬지가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옛날에는 굉장히 유사했는데, 자 이 사람이 직립보행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인류라고 우리가 연구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인류는 언제 나왔냐면 360만 년 전에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옛날에 나왔는데, 자,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는 자, 그림을 그리면서 할게요. 자, 그림을 그리면서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선생님이 잘 그리지 못하지만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쓸게요. 1번. 자, 1번. 자, 이 사람, 자, 얼굴이에요. 이게 얼굴. 자, 얼굴, 머리. 자, 이게, 자, 몸. 몸이 약간 기울어졌어. 몸이 약간 기울어졌어요. 자, 이게 다리. 자, 이게 팔. 왜 이래? 자,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쓸게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한대요. 그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너무 길지? 그러면은 다 외울 필요 없고, 자 외우지 마시고 그냥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의 사람이었구나. 자, 이 과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약간 기울어졌어. 약간 몸이 구부정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한 직립보행, 뼈나 뭐 관절이나 이런 게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완전히 일어서지는 못하고 약간 이렇게 구부정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자, 두 손이 자유로운 최초의 인간이라는 거죠. 이 사람 처음에 발견된 사람은 키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보다 훨씬 작은 1m 정도, 107cm 정도였고, 맨 처음에 사람은 여자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봐봐. 손이 자유롭죠? 손이 자유로우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자, 이 밑에 쓸게요. 자, 이 밑에. 자, 이 사람은 뭐가 가능해요? 직립 보행이 가능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손이 자유로워. 그러면 두 손이 자유로우면 이 손으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얘도 집을 수 있고, 이 키티 도장도 집을 수 있고, 집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했대요. 이게 첫 번째 인간. 여러분 전혀 외울 필요 없고, 자, 듣고 이해하면 돼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남방의 원숭이.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원숭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뜻이겠죠. 남방의 원숭이 이렇게 불렀대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 360만 년 전에 이렇게 발견됐는데 막 시간이 지났겠죠? 자, 시간이 지나고, 자, 쭉 길게. 자, 선생님이 아파렌시스 지울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칸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파렌시스 지우고 쓸게요. 자, 두 번째. 자, 이제는 아주 사람이랑 비슷해요. 원숭이 아니고 사람이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호모. 여러분, 호모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사람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그럼 얘들 호모 에렉투스는, 자, 에렉투스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일어선이란 뜻이래요. 완전히 일어선.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구부정했는데, 여기 이렇게 구부정했는데 이게 완전히 일어섰대요. 그러면 지금 인류랑 굉장히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또 그릴게요. 자, 머리가 조금 커졌어. 자, 이 이유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머리가 조금 커졌어. 자, 이제는 이런 구부정한 모습에서 완전히 일어서서 에렉투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자, 유적과 유물과 이런 걸 살펴봤더니, 봤으세요? 불을 사용했대. 불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발견됐냐면, 자, 쓰세요. 언어를 사용했다. 자, 점점 인간의 모습과 우리와 모습과 아주 유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